주된 데이터 성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스파이스 파라미터 가운데 BJT에 있어서 Saturation Current, 그 다음에 베타 F, 다음 Early Voltage VA 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스파이스 변수를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IS, BF, VA가 이제 개수가 많아질 때 생각해 보면 IS, BF, VA 또 다른 변수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겠죠.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컬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컬럼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예를 든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H하고 S라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혹은 이제 개수를 좀 많이 해서요. 여기서 IS하고 BF,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베타 F 있는데, 요때 이제 그 데이터를 찍어보니까 BJ 트랜지스터 이런 그래프를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옆에 그림을 이제 미리 그려놓은 거를 이제 비교한 건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컬럼에서는 IS와 베타 F라는 그 다음에 VA가 있으면 요 IS 쪽하고 베타 F와 VA에서 IS 베타 F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걸 이제 군집화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 군집화되어 있고 우리가 뚝 떨어진 거는 있는다면 이거를 이제 좌표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 축을 요 축 분산이 가장 큰 축과 분산이 가장 작은 축을 우리가 독립인 축으로 B1, B2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것이 이 파라미터가 안에 IS, 베타 F, IS, VA, 베타 F, VA 이렇게 서로 짝으로 공분산 행렬,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크기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였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IS, BF, 베타 F가 만약에 이런 식을 그리고 있고 B1이라면 여기에서 하나가 IS가 결정이 되면 BF는 이 관계에 따라서 거의 그냥 정해져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IS, 베타 F가 선형 독립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날카롭게 만약에 분포한다면 그러면 차원은 여기에서 IS, 베타 F지만 실제 이 값 하나만 정하면 정의되니까 B1, B2 축에서는 B1 하나의 1차원적인 데이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가 B축에서는 1차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얘기는 우리가 IS, 베타 F, VA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파라미터 굉장히 많을 때 굉장히 많다면 요거를 다 그렸을 때 이렇게 계속 공분산 행렬을 쭉 해서 그것에 이제 그 매트릭스 U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U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S, C,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S를 이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 요 축들이 요 쌍에 따라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이 축에서 과연 도미넌트한 게 뭘까? 라고 계산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도미넌트한 축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해서 그 값에 의해서 그 축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된 데이터 성분을 이때는 3개만 하고 이때 이제 U라는 SVD Singular Value Deposition에 의해 Decomposition에 의해서 이제 분리를 하면 이제 이 U 값을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로부터 이제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파라미터들을 이 인디펜던트한 파라미터로 바꿔주는 오소고널 매트릭스 U를 계산함에 있어서 S와 요 B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금 얘기처럼 ISBF가 베타 F가 이제 독립된 차원처럼 보이지만 B1, B2 축에서는 B1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차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그것에 의해서만 기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 U를 구하고 이 스케일링 해주는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스케일도 바꿔주고 이 펑션을 로그를 씌워줌으로써 그 값도 이제 이 정상 분포를 나타내게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독립의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때 이제 코베니스 매트릭스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요 코베니스 매트릭스 하면서 이제 주된 성분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코베니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메인 성분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전체 3개가 있으면 4개가 있으면 5개가 있으면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이제 이 아이리스 붓꽃의 데이터를 꽃잎의 넓이와 길이, 잎의 넓이와 길이에 따라서 이것이 종류 3가지가 뭐로 되어 있는지 보고 각각에 대해서 파라미터 4 성분을 그 중에서 다 2차원 그리기는 힘들어서 2차원으로 줄여서 넓이와 길이 이 하나만 골라내어서 얘를 가지고 붓꽃의 종류 3개 에 해당되는 예측과 그 원래 값을 레이블을 이제 차이를 그러니까 최소화되는 그 지도 학습이죠, 그죠? 지도 가이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죠. 그 슈퍼바이스 어떤 이 값은 이 종류다라고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상태의 결과와 그리고 예측하는 것의 차이에 이 전체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의해서 얘가 줄어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요 분류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퍼셉트론 시켜서 이제 결정 트리 시켜서 이제 요 보면 0번, 1번, 2번으로 하고 이때 이제 데이터셋을 전체 4개가 2개만 썼었습니다. 2개를 써서 요거를 이제 표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전체 데이터에서 이제 골라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체 4개, 그때는 2개를 줄였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왜 2개만 썼을까 한번 보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차원을 축소시켜주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라는 걸 써서 우리가 차원을 줄여서 많이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라벨링이 없는 상태에서도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방법이 PCA라는 방식으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그래서 이거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인데 이제 라벨링 없어도 데이터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분류를 하는 방향은 앞서 얘기했던 D 차원의 데이터셋을 이제 갖다 놓고 예를 들면 IS, 베타F, VA 이런 것에 파라미터가 스파이스 파라미터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그 공분산 행렬에서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만들어주는 B1, B2, B3와 그리고 우리가 그 IS, 베타, F 요걸 하는 관계만 보여줬는데요. 얘를 차원을 도미넌트한 걸 보여준다 그러면 요거를 줄여주는 방법이 이제 고유값을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거기 아이겐벡터도 우리가 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그러면 3x3면 3개의 아이겐밸류가 나올 거고 4x4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공분산 행렬은 이제 대칭 행렬이니까 이걸 가지고 고유 값을 구해서 그 중에서 내림차순으로 쭉 정렬을 한 다음에 고유값이 큰 거가 제일 도미는 90%를 차지한 두 개가 90%를 차지한다. 그 두 개가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크기에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고유 벡터의 고유값은 크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구나. 그러면 그 방향의 이 공분산은 무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유값이 가장 큰 순으로 K개를 고유 벡터를 선택한 다음에 최상위 K개만 딱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로 이제 2개만 남겨진 상태에서 투영을 했을 때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하나의 예인데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것에 조금 이어서 이 PCA라는 방식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자, 프람의 이제 데이터셋을 저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이제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import numpy smp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불러드려야 되죠. 데이터셋을 불러들여서 load iris 이렇게 하면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불러져 옵니다. 이거를 이제 X 데이터를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
있는데, 지난번에는 요거를 이제 전체 데이터긴 한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데이터 한번 골랐고, 그 다음에 y는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타겟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해서 x가 이제 좀 두 개 컬럼만 선택했었거든요. 자, 지금은 차원을 축소해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 데이터를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에서 하게 되면 X 데이터가 요 네 가지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싹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X, Y가 되어 있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음에 딱 읽어드렸으면, 전도를 생각해 보면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래 하면 되는데요. 트레인용과 테스트 데이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를 처럼 똑같이 트레인과 테스트를 x부터 나누고 y의 트레인과 y의 테스트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모듈에 따라서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이건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모델의 셀렉션인데 임포트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요거를 모듈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이렇게 해서 x에 y 두 개로 나누고요. 테스트 사이즈는 전체 30% 랜덤 스테이트는 1로 해서 이제 재현 가능한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안에 계층 구조가 그 데이터가 0과 1을 이렇게 잘 골고루 섞인 상태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요 값 자체가 노멀라이즈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서 불이 프로세싱 그리고 임포트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C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해서 처음에 객체를 만들어주고 요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X트레인을 데이터를 이제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주고 이걸 노멀화 시켜준 거를 X트레인에 스탠다드 된 이걸로 트랜스폼 이렇게 해서 X의 트레인 바꿔주고 X 테스트도 이제 스탠다드 되는 표준화되어서 트랜스폼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게 스탠다드 std 값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게 PCA라는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 방식을 이제 써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from 이건 scalar의 리니어 모델 에서 이제 요 안에 요거를 이제 저기 리니어 모델에 따라서 이제 변환시키고 요거는 이제 그린 거를 이제 분류를 해보는 차원에서 로지스틱 미그레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건데요. 디컴포지션 이렇게 해서 임포트 PCA를 통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PCA를 통해서 나눈 거를 이제 보면요.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한 거를 그냥 PCA 돌리면 됩니다. and Component 네 가지, 위에서 네 개였죠. 데이터 컬럼 네 개였는데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개만 고르겠다 라고 하고 이 Xtrain PCA로 원래 원 데이터를 바꿔줍니다. PCA에 fit transform 해서 Xtrain std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X의 테스트에 PCA 하게 되면 이 PCA로 그 차원을 축소한 상태에서 이 트랜스폼 된 결과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차원이 4개인데 차원 2개로 이제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두 개가 이 Xtrain 스탠다드 된 거하고 테스터이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는 걸로 우리 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트레인, 요거를 그림을 그려줄 때, 앞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함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썼던 함수인데, 이제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걸 길기 때문에 좀 카피를 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위에다가 인설트해서 위 함수에다가 이런 함수를 지난 썼습니다. 뭐냐면 x 값과 y 값에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이걸 분류를 하는 거, PCA 된 거를 분류한 거, 그 다음에 요 테스트 이제 어디까지 어느 범위가 테스트 범위냐, 레졸루션 0.0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해서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해 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마커하고 컬러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데이터셋에 따라서 컬러를 적절히 분류해 주는 거, 그리고 X축 범위와 Y축 범위, 그 다음에 이거를 메쉬로 만들어서 3차원의 색깔을 바꿔주면서, 그리고 이 모델에 따라서 예측한 결과를 이제 형태적으로 플랫으로 바꿔줘서 전체 그림으로 표현하고, 엣지라든지 테스트 범위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된 상태에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고요. 요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 결과를 이제 plot decision 해서 요 regions 해주고 난 다음에 xtrain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로 바꿔준 거하고 train 이제 요 실제 그 학습한 것의 어떤 라벨 classifier 요 분류를 한 거는 요 linear regression으로 이제 logistic regression으로 한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라벨을 이제는 PCA로 한 거니까 PC principal component 첫 번째하고 Y 라벨은 이제 principal component 두 번째 거하고 다음에 legend는 이제 location은 이제 upper right 오른쪽 위에다가 1, 2, 3 붙여놓고 PLT의 title layout 그 다음에 PLT 여기서 PLT sh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LR이 여기 빠졌네요. 이제 이걸 빠졌네. LR이 LR이 logistic regression. 자, 서버를 해서 linear multiplex를 오토 하고요.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에 따라서 이제 피트를 해서 그냥 이거는 PC에 된 걸 가지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지금 붙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ytrain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요 분류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4개였잖아요. 데이터 4개였는데 그 중에서 2개만 골라가지고 이 그림을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0, 1, 2라 되어 있는 종류 3가지에서 재밌게도 4가지 데이터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섞이긴 하는데요. 섞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보는 것처럼 잘 분류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PC 방식이라는 그 비지도 학습에 따라서 비지도 학습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여러분 보면 앞에서 이제 스파이스 변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파라미터 여러 개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이제 줄여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골라낼 것이냐. 그 다음 PCA로 골라낸 개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에 쓰게 하는 이런 피팅도 하고 이런 분류도 하고 하는 걸 지금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썼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